자, 문정권이 그 옵티머스 라임 등에 깊숙이 연결된 정황은 정부 산하기관의 돈이 거기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정부 산하기관들이 각종 기금 등을 관리하고 있을 때 모든 기금은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투자하거나 운용을 해서 불려가게 돼 있어요. 돈을 기금을 마련한 거는 그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려면 돈을 그냥 нал리 보관해 놓으면 이자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운용을 하는데, 그걸 그렇다고 막 잘못 운용하면 원금이 손실되어서 주인 없는 돈처럼 쓰고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모든 기금은 그 기금을 갖다가 어떤 형태에다가 사용해라고 정해놓은 기금 운영 규칙이 있어요. 그런 규칙이 없는 정부 기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면 지금 이 사모펀드 있잖아요. 옵티머스나 이런 데다가 절대로 투자할 수 없지요. 왜? 굉장히 위험하고 안에 실제로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스포 15조 작년 6월 22일입니까? 처음 발표한 그 내용에도 보면 사모펀드 금지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왜 사모펀드 금지를 넣는가 하면 이 사모펀드라는 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 공모펀드라는 거는 나름 규칙이 있어서 통제가 되지만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걸 자산운용사가 파는 그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모펀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모펀드는 저는 우리나라 같이 불투명한 이런 이 부패가 만연한 나라에서는 허가를 해줘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돈은 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옵티머스 이자들이 지금 정부 공공기관의 돈을 끌어다가 거기에 수십억부터 수백억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돈을 가져오면 두 가지 이득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공공기관의 돈도 땡겼다고 이 지금 옵티머스에 대해 의심을 하는 이 팔아주는 일선의 판매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판매사가 옵티머스 보고 너네들 그 뭐 40대 애들 30대 애들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파냐 상품을, 아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공공기관이 우리한테 투자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신력이 생기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주인 없는 돈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떼먹어 버려도 조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현이가 2017년 12월에 양호에게 금감원에 다녀왔고 금감원이 이렇게 우호적인 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옵티머스의 지금 자산운용사에 지금 자본금이 부족한 이런 문제들을 다 금감원이 이렇게 다 코치를 해줬다는 거야. 이래 라고. 자, 그리고 또 정영재라는 자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농협투자증권에 그야말로 또 그걸 팔 수 있도록 또 로비를 했다잖아요. 3일 만에 옵티머스가 우리가 그런 걸 좀 팔까 하니까 바로 연락이 와서 팔자 이래 됐다는, 이런 심사가요 보통 한 달, 두 달, 몇 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옵티머스 펀드에 정부 공공기관이 들어간 돈을 보면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지금 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748억, 제가 흔히 그 750억 투자했다라는 그겁니다. 그리고 한전과 농어촌 공사에서 지금 여기에 또 수십억씩 넣었어요. 농어촌 공사는 사내복지 기금을 30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진아가 거기 비상임 이사로 간 다음에 그한테 꼬였겠죠. 한전도 지금 여기에다가 돈을 넣었습니다. 한전도 10억, 그리고요 마사에도 20억을 투자를 했어요.
한국건설관리공사도 사내 잉여금을 20억 피해를 입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한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마사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농어촌공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사내잉여자금 20억. 그러니까 자질구레하게 현재까지 나온 것만 해도 4개 정부 기관이 지금 조금씩 이 투자했다가 떼인 돈도 지금 80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전사나 지금 남동발전이라는 회사가 있죠. 발전회사가요. 여기에 옵티머스가 지금 해외 사업을 갖다가 올 3월에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아마 망하는 것을 회피해 보려고 뭔가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정부 공공 어떤 기관 같은 데하고 지금 이 계약을 맺으려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5,100억 규모의 해외 발전 사업을 3월 13일 강남 옵티머스 사무실에서 지금 남동 발전의 해외 사업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고, 또 그로부터 한 2주 뒤에 남동 발전 투자심의위원회, 각 이런 기관들은 다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심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서 투자하라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이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에 있던 대로 실제 진행이 됐는데 5,100억짜리 사업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옵티머스만으로 된 게 아니라 또 누군가가 한전에 남동 발전에 연락을 해서 그거 다 낙하산으로 내려간 놈들 아니에요. 그래서 낙하산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차라리 공무원이나 내부 승진 원래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사표를 내지 못한다 하지 낙하산으로 이런 걸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문건이 진짠가 가짠가 보려면 그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동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재현이를 만나가지고 태국의 바이오매스 지금 발전을 갖다가 이 논의했다는 거예요. 이 바이오매스라는 게 뭡니까? 이 각종 폐기물 중에 나오는 걸 갖다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걸 태워서 발전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동 발전과 태국 현지 회사 우더 플러스가 지난달에 양해 각서를 맺었고 11월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5,100억이고 태국의 발전 용량 120메가와트짜리 바이오매스 지금 발전소를 짓고 사업비 30% 남동 발전 그리고 30%는 옵티머스 등 금융기관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 발전이 옵티머스와 협의하고는 바로 이 사업 착수에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발전이 유사한 태국보다 훨씬 신뢰성이 있는 일본의 바이오매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작년 5월 달에 보고를 받고 5개월 뒤에 결정을 했고 미얀마의 바이오매스 사업에는 2개월 뒤에 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옵티머스의 내부 문건에 이현재가 추천한 남동 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가 투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미애는 이 부분에 대해 이 문건이 가짜다 말했는데 가짜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자, 오늘 또 조선일보에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조폭 살인이 저 옵티머스 관련 회사에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옵티머스가 헤드 파워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이진아가 이 회사의 사회이사로 있었죠. 자, 이걸 갖다가 인수하고 이진아가 사회이사를 맡은 지 2개월 뒤에 전 실질 소유주였던 박모 씨가 이 조폭 부두목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아마 이들끼리의 지금 그 회사 헤드 파워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로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빌리고 이런 지분 관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이 이진아는 옵티머스의 돈 세탁소, 즉 이 사모펀드를 팔아가지고 들어온 돈이 그걸로 들어갔다가 딴 데로 흩어지는 이런 돈 세탁소 격을 했던 셉틸리언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진아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서 사정기관 내부에서 자기들과 관련되는 내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검찰은 어떻게 하나,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하나,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환매 연기 중단되고 조사가 나올 때가 됐는데 우리 빼돌린 돈을 어떻게 수색을 할까, 이런 거를 다 밖으로 전달을 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아는 어린 나이에 저 남편 윤석호하고 문가리를 2012년부터 지지해 가지고 민주당 걸쳐에 얼쩡얼쩡 하다가 현 정권 들어와 가지고 주요 공공기관의 법률 고문, 고문 변호사 맡고 사회 이사를 맡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윤석호하고 이진아 둘이가 옵티머스의 또 다른 핵심 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를 한 번만 조사하고 풀어줘요. 오늘 이제 국감에 정인으로 채택이 됐다 그러는데요. 자, 그 라임으로 넘어가면 라임의 김봉현이가 저 후배, 고향 후배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후배가 요즘 여의도에 라임 돌려막기 한다. 그래서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에 돈 내주고 있다. 이런 소문이 바다다. 조만간 사고 난다고들 한다 하니까 형이 일 처리할 때 경비 아끼는 사람이든가 전형적으로 걸쭉한 호남 사투리로 지금 후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건감원이고 민정실도 다 형 사람이여. 찌라시 소문 쓰지 말고 일이나 잘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이 문자 2달 뒤에 라임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슬슬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강수한테 김봉현이가 지금 저 강기정이 만나러 가니까 돈 5천만 원 갖다 줘라고 주장하는 날이 그 엿새 뒤인 겁니다. 김봉현의 같은 고향 친구 김행정관이라는 금감원 직원이 청와대 파견되어 있었는데 이 직원한테 5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금감원의 라인 검사 계획서를 빼돌리기도 했지요. 이 친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동민 등 정치인 지금 4명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봉현이가 금감원도 민정실도 다 내 사람이라 하는 걸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양호, 이현재, 최동욱 등 여기에 이제 고문을 맡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또 나눈 대화 내용이나 그 문건 내용에 그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펀드 수탁사로 지정된 하나은행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가서 하나은행에 지금 간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탁된 옵티머스의 각종 이런 이 사안들을 대로라면 옵티머스가 제대로 된 데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하고 서류도 검토해야 되는데 수탁사로서 하나은행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김재니하고 지금 윤석호는 실형을 받더라도 청와대 관계자에 의해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누었고, 정영재가 잡히면 이 정영재는 과거에 무슨 칠산해운부터 시작해서 CN 그리고 이런 데서 사고친 경력이 쨍쨍한 사람인데 여기 옵티머스 대체 투자에 왔어요. 호남 인맥이 아마 이 금융계의 마당발입니다. 그래서 이 정영재가 나이도 있고 선수인데
지금 도망을 갔어요. 중국에 갔다 말도 있는데 정령제가 잡히면 정말 다 무너질 건데 이 정령제가 지금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자, 옵티머스에 로비를 해줬다는 그 연예기획사 신씨는 나는 내가 그리 잘못한 거 없다. 자수하겠다. 내가 아주 나쁜 놈처럼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고요.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큰 끝발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 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라임 자산 운용에 사모펀드를 샀던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다 당했는데 라임이 작년 10월 달에 이 환매 연기를 선언하기 전에 기관 투자가들은 다 대량 환매를 통해 펀드 손실을 최소화해서 다 털고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장안에 소문은 바닥에 나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만 당했다는 거죠. 자, 권력이 이렇게 썩을 수가 있는가? 이게 지금 이 정권의 사모펀드 사고들이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남은 사모펀드들이 차례대로 터지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합니다.